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요양시설 설립 인허가 취득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건 데이케어 센터 또는 요양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인가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 바로 해야 될 업무 순서가 뭔지 고민하시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 그 순서대로 한번 꼭 보시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그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만 원활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과 마찬가지예요. 처음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면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 신청하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시설 설립 허가증과 대표 신분증, 그 다음 직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세무서 가셔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시면 이거를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효과로 사용하시면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과 계약을 한다든지 렌탈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를 할 때 시설 인가증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고유번호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은행에 통장을 발급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은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받은 은행에서 많이 하시는데 먼저 어떤 통장이 필요하냐면 우선은 운영비 통장, 기초수급자 생계비 통장, 후원금 통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통장 발급과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시설인가증, 신분증, 직인, 그 다음에 요양시설의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통장이 왜 3개가 필요하냐면요. 주간보호센터가 됐든 요양원이 됐든 모든 비용은 보호자한테 받고 공단에서 받는 모든 비용은 하나의 통장으로 받게 되어 있고 이 통장은 시군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운영비 통장과 그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로만 모든 운영 또 모든 급여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기초수급자 생계비 통장은 뭐냐면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어르신이 기초수급자라면 이 비용은 시군구로부터 따로 들어옵니다. 운영비 통장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용 통장으로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통장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후원금 통장인데 사실 법인이나 커다란 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개인이 운영할 때는 후원금 통장은 사실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누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가서 100만원, 몇십만원씩 후원금을 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비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단 인증서 발급인데요. 자, 이건 이제 발급받으신 고유번호증과 시설인가증, 신분증, 그리고 직인을 가지고 공단을 찾아가시면 돼요. 인증서 신청 절차로는 신청 서류를 지참 후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고요. 서류 접수 후 대면 확인을 합니다. 공단의 주무관이 와서 당신 이제 새로 하는 대표니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니 하고 인가증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발급 인가 및 접수증을 배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번호가 써 있어요. 그러면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이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USB나 운영하시는 컴퓨터에다가 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뭘 하느냐면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죠. 업무 포탈 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자 등록이라든지 다른 모든 시군구 장기요양보험공단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내 기관 기호와 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즉 이 인증서를 받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유번호증, 통장, 그리고 공단 인증서까지 다 발급을 받으셨으면 이제 좀 실무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 바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당연히 들어야겠죠. 이 배상책임보험은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르신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 입소자를 받으면 감산이 돼요.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어르신을 받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하자마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겠죠. 이런 보험 같은 걸 가입하기 위해서는 맨 앞서 말한 고유번호증 같은 게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계약자 명의 변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설을 처음 공사를 끝냈을 때 도시가스도 설치됐을 테고 또 기자재 입고를 하느라고 정수기나 전화기, 인터넷 등등이 다 들어왔을 겁니다. 아직 인가증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시설이 공사나 기자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개인 명의로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시설 인가증을 받고 고유번호증과 통장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다 시설 명의로 변경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론 전기와 가스 할인 신청인데요.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30%까지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물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다가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만약 운영하시는 시설이 단독시설이면 상관없지만 집합상가의 일부 층, 한 개 층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전기 모자 분리라는 공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집합상가의 7층의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면 1층부터 7층이 다 요양원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건물에 메인 배전반이 있어요. 전기. 그거를 딱 7층 것만 따로 분리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전기량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게끔 모자 분리 신청을 하셔서 그 공사를 마친 다음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자 분리 공사하는 데는 보통 150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지만 달달이 30%의 전기요금 할인이 된다고 치면 반드시 하셔야겠죠. 그리고 삼천리 같은 도시가스 영업소에 가셔서 마찬가지 사회복지시설 증명서류를 제출하시고 가스요금 할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는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 시설에 대한 정보 등록을 하셔야 돼요. 시설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 그다음에 시설 입소 이용료, 식비가 얼마인지 등등을 전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입력을 하면은 1%부터 100% 입력이 다 됐다라고 공단 사이트에서 이렇게 진행 순서대로 표시가 돼요. 100% 다 입력을 하셔야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내 시설이 정확하게 정보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만 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까 발급받으신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하단에 업무 포탈을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쭉 로그인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업무 포탈이 열려요. 여기서 이제 모든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맨 왼쪽 상단에 보면 시설 정보 입력하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시설 관련된 부분은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은 구인공고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굉장히 답답하고 멍청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 데이케어 센터든 요양원이든 인가 심의를 볼 때 조건이 뭡니까? 모든 직원을 다 뽑아놓고 근로계약서까지 다 작성되어 있어야만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이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듯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든 구인공고를 올리려면 옛날에는 워크넷, 지금은 고용24라고 하는 곳에 올려야만 하는데요. 이 고용24에 올리는 조건이 바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굉장히 멍청한 거죠. 사람을 뽑아놔야만 심의를 봐주는데 사람을 뽑으려면 이미 인가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모순된 그런 법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노동부에 모두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둘 다 아주 애매하고 한심스러운 답변만 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 전가만 하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심의 볼 때는 진짜 일할 사람이 아닌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심의 신청 요청하고 심의를 다 보고 인가증을 득한다면 진짜 일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또 물론 처음부터 진짜 일할 사람을 뽑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중간에 기다리는 동안 심의를 보는 동안 나 일 안 할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하고 그만둬 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듯 고용24에 바로 이제는 제대로 나온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구인 공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8가지의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하나 빼먹거나 순서가 어긋나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셔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